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윤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도 주도주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자, 주도주의 기준에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 그 시장의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요. 상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유럽장과 미국장도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은요. 이 미국장과 유럽장의 어마어마한 흐름이 누가 이끌어주느냐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IT죠. IT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추가적으로 견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업종군의 흐름이 다시 거래를 수반하고 강화되고 있다. 그것이 미국에서 똑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똑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시황부터 짧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종목,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군들 뒤에서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오래간만에 미국장의 기준에서 기술주들 전반적인 강세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 뭐 오래간만이라는 게 오래됐다라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시세가 쭉쭉 뻗어 올라갈 줄 알았던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런 쪽의 흐름이 다소 눌렸거든요. 다소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상당한 강세로 또 연출되고 있죠.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 기준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된다. 그럼 시장의 지수는요. 요 기준의 흐름 순간적입니다. 순간적. 10%. 3,300포인트를 넘기는 기준. 지금 뭐 3,000포인트죠. 2,991이니까 10%. 이 10%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대략 15에서 20%가 움직임이 나와야 돼. 삼성전자가. 20%도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15%만 움직여도. 상당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20% 움직일 때 시장 지수가 3,300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랠리를 더 크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시황 부분들 뭐 지금 계속 뭐 띵동띵동 오고 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계속 문자 오고 결제하고 과금하고 내일부터는 진짜 함께 갑시다. 그 기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지수 2991인데 28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그게 언제예요? 미국의 기준에서 긴축의 이야기가 나온 거. 그러니까 월요일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인데 11월 22일 월요일 기준. 22일이 월요일 맞죠? 29일이 월요일이고 30일이 화요일이고. 22일 월요일 기준에 일단 시장에서 파월의장의 연임, 그 연임 때문에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긴축이 빨라진다는 건 지표의 개선폭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이 월요일, 그다음에 23, 24 수요일, 그리고 25일이 뭡니까? 추수감사절. 26일. 22일 날 파월 의장의 긴축 얘기 가지고 기술주가 조금 흔들렸는데 23, 4일 날 다 메꿔놨어요. 대부분 상당 부분을 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25일 날이 추수감사절 휴장이었고 26일 날 금요일 날 반나절짜리 시장이 열렸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게 되면서 이 반나절짜리의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미국장에서 또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과 함께 26일 날 재차 눌렸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29일, 화요일이 3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1, 2, 3. 3일 날의 기준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3일 날. 주말 내내 여러분들 공포감 가지고 가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시장이 국내 증시가 이제 2,800포인트대 초반. 말 같지도 않은 흐름. 그러다 보니까 뭐 2,800이 깨지네, 700, 600, 뭐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가네,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요, 윤정두만 유일하게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3천 금방 넘깁니다. 바로 넘깁니다. 바로 넘겨요. 왜? 일단은 파월 의장의 긴축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이 기준은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한 이후의 흐름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만 올라가서 긴축을 한다. 그 내용이 아니죠. 그거는 예전에 논란이 끝났잖아요.
어?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서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을 단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다. 그래서 금리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 갖지 말자. 파월 의장이 재임이 돼서 긴축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긴축 내용이 나왔을 때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8 수준. 올 3월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와, 긴축하는 거야? 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와, 1.4, 1.5, 1.6. 그 호들갑을 떨다가 막상 1.8까지 갔을 때는 시장 강세였어요. 왜? 3%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실제 금리를 올릴 때.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다시 1.38. 근데 무슨 뭐 긴축에 대해서 조정을 받아. 그거는 말 그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다 해드렸고. 응? 그리고 나서 1일 날의 기준입니다. 1일이 아니라 금요일의 기준. 그러니까 3일 날의 기준이죠. 3일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요? 강세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 꼬리 달고 마감을 했는데 그게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내내 난리가 났죠. 왜 밀렸니? 라고 했더니 똑같이 오미크론 그리고 똑같이 긴축. 그러면 윤정도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오미크론과 긴축이라면은 그렇다면 시장이 갭상승이 아니라 강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했던지 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끌고 내려가야죠. 그게 아니었다. 강세로 출발하고 고점을 넘겼다가 거기서부터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면 고점을 넘겼다가 미끄러졌다라는 거는 그럼 새로운 뭔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뭐가 나왔을까? 지표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표가 나왔다. 그 지표가 어떤 지표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두 번째 실업률. 세 번째 ISM의 PMI.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가 예상 외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낮게. 50만 명, 56만 명 정도 예상했던 고용 지수가 21만 명이든가요? 그렇게 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경기의 둔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경기의 둔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경기의 둔화 때문에 긴축이 좀 더뎌질 수 있다. 이런 내용.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거죠. 응? 그럼 시장이 부정적에서 밀렸냐? 아니죠. 이것 빼고 나면 실질적인 내용의 실업률은 4.5 예상인데 4.2. 더 낮아졌어요.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ISM, PMI는 전월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10월치가 11월에 발표되고 11월치가 11월에 발표되는데 전월에도 사상 최대치, 이번에도 사상 최대치, 예상치도 넘어가고 사상 최대치 69, 50 이상이면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두 가지가 월등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지표,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고용 지수에 대한 지표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표가 긍정적인데 시장이 그럼 강세를 떼야 돼요? 지표가 긍정적일 때 시장이 강세를 떼야 되는데 지표가 긍정적일 때 시장이 약세를 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경기 지표가 좋아서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 지표에 대한 우려감 이래요. 그리고 맨날 밀리느냐 지표가 좀 아니지. 지표가 좀 계속 강하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뿐이지. 지표에 대한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좋아서 랠리가 나오는 적도 많아요. 결국은 차익 실현 욕구 눌림 포개 정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결국은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투매하시고 또 2,800 운운하고 있을 때 주말 내내 뭐 헝다그릇까지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윤정도는요. 무슨 소리예요? 주도 잡아야죠. 반도체 비중 꽉꽉꽉 채워요. 기존에는 전기전자 업종도 거래가 사실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가격 매매실만 들어가서 이건 너무 저평가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LG화학까지 편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자, 자동차, LG화학도 좋지만 이쪽은 거래가 지금 다소 미흡합니다. 비중만 채우시는 기준이고요. 여기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옵니다. 전기전자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55에서 70% 비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매매 사인이 가장 원활하게 나가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이 그만큼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와 LG화학은 가격 매니스로 잡아드립니다. 거래대금이 다소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력주에서 IT에서 수익 기준이 잡히다 보니 내일은 전체적인 시장의 대처가 어때요? 좀 여유롭죠. 물론 코스닥 쪽에 요 위메이드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우리도 지금 LNF라든가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컴투스 그리고 엔소프트 이렇게 게임주들을 네 종목 그다음에 2차 전지 LNF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도 강세입니다.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지난주처럼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의 강세 흐름에서도 거래대금이 안 실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은 일단은 그러면 자르고 나올 거예요. 잘라야 돼. 손절을 하더라도. 뭐 예전에 뭐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대박 난 얘기 다 필요 없어. 마지막 들어간 게 제일 아프잖아, 일단. 그래도 아프더라도 자를 건 잘라야 돼.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뭐 컴투스, 뭐 엔소프트 다 좋아요. 게임주 기준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또 그 밖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또 NFT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아랫방향으로 지금 막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12월 3일 비트코인이 20% 급락이 나오면서 그 기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돼가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빵 하고 실리면서 강도 있게 돌리지 못하면 최소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최소 거래대금 2천억 이상.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야죠, 사실은. 터지면서 돌리지 못하면 일단은 손실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잘라낼 겁니다. 전략을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기를 부리면 안 돼요. 오기를 부리는 거는 이런 데서 완벽할 때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완벽할 때. 생각할 시간 충분히 있고 진짜 저평가라는 거 확인되고 그랬을 때 이런 데서 말 그대로 뭐 속된 표현으로 오기를 부려서 대처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기를 부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IT의 주력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서도 새롭게 이제 뭐 LX세미콘 지금으로서는 뭐 비중 10% 범위뿐이 설정을 못했지만은 IT의 기준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이틀 동안에 한 3% 가까이 매수가 들었어요. 이틀 동안에 3% 가까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2조짜리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월등히. 그리고 나머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IT 쪽의 흐름의 수급이 상당합니다.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뭐 심텍이 오늘 좀 흔들리긴 했지만 또 심텍, 또 나머지 종목군들의 수급이 아름아름 장난이 아닙니다. 그 손바뀜의 흐름 잘 파악하고 대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차 상환으로 들어온 물량이냐, 신규 순수 매수의 물량이냐, 재차 또 물량이 튀어나왔으면 그게 손바뀜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뭐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DB하이텍이나 주성엔지니어링 다 볼 건데 그들의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의 누적 수급이면 그거는 대차 상환이나 이제 공매도는 월등히 넘어선 실질 매집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실적이에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죠. 맨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무조건 실적이에요. 무조건. 자, IT 한번 갑시다. 출석검사. IT. 지금 3천의 지수가 벌써 2,991. 내일 3천 넘기잖아요. 일단 넘겨.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유럽 강세, 미국 강세,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IT의 어마어마한 강세. 그걸 바탕으로 지금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건 뭐 입이 지금 귀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행복하지 않아요? 12월 10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12월 10일 날 특급 호텔 강연회, 여의도 콘네도 호텔 강연회 그 기준에 12월 10일 날 콘네도 호텔 강연회 그 기준에 행복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강연회 날짜 잡았겠냐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결국은 그 행복함이 지금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안에서는 솔직히 표현해 드리면은 주력주 기준에서 축제 분위기죠. 물론 어려운 종목군들도 있잖아. 변동성 확장돼서 어려운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주력주에서 빵빵하게 그럼 얼마든지 자신감 갖고 얼마든지 추가적인 전략을 뿌려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력주에서 빵빵하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이쪽에서 수익, 손실 커버하고도 또 기회는 또 잡아낼 수 있고 IT 갑시다. IT에서 제대로 된 누적 수익 LX
세미콘처럼 시가총액 2조 원 넘는 종목이 이틀 만에 30%의 변동성, 그 이상의 추가 수익을 우리도 잡게 해주세요. IT. 자, 출석 체크 쭉 가봅시다. 능동적으로. 요즘에 너무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윤정도가 인터넷상에서 그냥 방송할 때하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방송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하니까 이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세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조금씩 더 극대하게 갈립니다. 작년 11월, 12월, 1월이 그랬어요. 응? 작년 11월, 12월, 1월이 그랬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 12월, 1월은 우리 VVIP 회원님들은 막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IT의 75에서 9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 90% 올랐어. 3개월 만에.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면서 LG화학이 75% 올라요. 현대차, 기아차 난리가 났죠. 지금이야 이제 기아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뭐 그냥 뭐 100% 단위의 변동률.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 그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LG전자가 9만 원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단 하루 만에 12월 23일 날 상한가. 그래 뭐 축제 폭등 축제 내렸죠. 근데 지금 딱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기준에서도 오늘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와 행복하다. 어제 합류하신 분들도 와 행복하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장 지수는 3천인데 이거 뭐 내 종목은 가지도 못하고 내 종목은 폭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주도주의 시간입니다. 뭐 출석 검사를 하는데 거의 뭐 별로 반응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IT 정석순 선생님, 토마토 선생님, 응? 우리 VVIP 회원님들이야 뭐 내일 장에 전략 잡아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절실함이 없어서 뭘 듣겠어? 우리 유튜브에 오베론 선생님, 태조정 선생님, 오뚜기 선생님, 주린열공 선생님, 응?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9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또 우리 그 나중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 홈페이지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접속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몇 명 접속하시는지 그것도 나중에 방송 끝나면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IT. 응? IT. 유성도가 능동적으로 IT. 응? 주린열공 선생님도 올려주셨고 너무 수동적이시면은 야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장이 안 좋은가요? 장이 무지 좋은데? 장이 안 좋아요? 장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IT. 오이 그렇죠. 능동적으로 쭉쭉쭉. 그리고 하단 그 흐름 오케이 쭉 나 더 볼 거야. 나 숨도 쉬고 물도 마실 겸. 오케이. IT. IT. 아예 좋습니다. 고고고고 IT 주은님 쭉쭉쭉 뭐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지 뭐 그만큼 할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IT 자 그래서 정기전 접종의 이 IT 이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해서 지수가 견인되면요 11월 12월 1월 달에 주도주들이 75에서 뭐 계좌 수익 75에서 뭐 100%를 3개월 만에 내드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쪽이 못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시장 수익률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또 순환성의 흐름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강하면 다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이 컨센서스 부분 어차피 PDF 파일 쭉 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자 방송 화면 방송 원고 PDF 파일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실적 전망치의 기준이 내년 실적이 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재차 다시 60조 이상으로 예상이 될 거예요. 60조 이상으로. 영업이익 기준이. 그럼 또다시 사상 최대치예요. 그럼 또다시 사상 최대치면은 주가만 앞전 고점만 넘기는 게 사상 최대치냐? 그렇지 않죠.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돼 있는데.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당연히 넘기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3,300을 당연히 넘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지수 따로 가고 종목 따로 가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시장 지수 보시면서 삼성전자 단 한 주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근데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뭐 여러분들이 난 싫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실지라도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가 단위 100원이 움직일 때 시장 지수가 0.8포인트 움직여요. 이 계산 방식은 뭐 우리 직원분 혹시 계시면은 이 계산 방식 표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그거 다 빼버렸는데 뭐 시간도 안 됐고 그렇게 해서 다 빼버렸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계산해 드렸죠. 어떻게? 시가총액 분포, 대형주 코스피 200주,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미친 영향.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34.02%예요. 어제 종가 기준. 오늘 기준에 1.27인가요? 등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곱해주면은 뭐 시장 영향력 부분이 대략적으로 뭐 0.4%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올린 게 전기전자 업종이 12포인트 들어올렸다.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어요. 34% 비중 곱하기 오늘 등락률. 삼성전자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오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나누기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그렇게 하면 대략 뭐 한 20% 되나요? 그럼 20%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20% 비중 곱하기 얼마? 오늘 1.4% 움직였다.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다? 0.3%다. 맞아요. 0.3%예요. 그 0.3% 곱하기 전일 종가 기준. 그래서 대략 한 9포인트 정도. 0.3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략 9포인트 정도를 오늘 삼성전자 들어올렸다. 100원당 0.8포인트. 그렇게 해서 9포인트를 삼성전자 들어올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설정하면 돼요. 하이닉스는 1,000원당 1포인트가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1,000원 올라가면 1포인트 올라가고요. 1,000원 밀리면 1포인트 밀려요. 그렇게 해서 1,000원당 1포인트.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12포인트 올렸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34% 비중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가 25% 비중이 됩니다. 24, 5. 그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일단은 23 죄송합니다. 23 이렇게 되고 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34. 근데 두 종목이 12포인트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밋밋했다는 거죠, 오늘. 누구는 좀 내리고 누구는 조금 오르고 뭐 이 정도 아이트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누적 수익은 가장 셀 수밖에 없어요. 누적 수익은. 자, 지수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시장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시장 30% 올라갔거든요. 이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116% 올라왔습니다. 몇 배? 한 4배? 4배 수라고 기준 잡아야 되나? 오케이. 그런데 이 기준점에서 시장의 등락 범위의 수준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는 40% 움직일 때 전기전자 업종이 80% 수준, 75에서 뭐 80% 수준이 움직이죠. 2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2배도 있고 뭐 3배도 있고 뭐 4배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누적적인 기준에서는 나중에 더 훗날에 놓고 보실 때 누적적인 기준에서는 주도 업종은 5배에서 10배 정도 움직입니다. 조선주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300% 오를 때 33배, 33배 올랐어요. 10배.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제 2008년 말, 2009년 3월 저점 찍고 돌릴 때 시장이 900에서부터 2000 후적 2200 넘기고 할 때 150% 올랐거든요. 거기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기아가 1400% 올랐습니다. 10배 수준. 나머지 이제 뭐 현대차나 정유주는 5배에서 7배.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4배, 5배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은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66%의 나머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적이 안 돼서
코로나19 때 이 저점을 깨요. 그리고 요 고점일 때가 여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이 고점을 넘기거든요. 그리고 밀릴 때 이렇게 안 깨지고 저점을 안 깨고 요 정도 밀리고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의 누적 수익은 지금 기준에 지수의 누적은 200%를 넘겨요. 전기전자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은요. 지금 기준 대략 50%. 그래서 누적으로는 1.5배, 2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에서 3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누적이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주도 업종을 편입을 해서 이번 장이 깨지기 전까지 가져간다라는 거는 주도 업종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2번의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2016년 이후에. 언제 했냐면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때 했어요. 이때. 예전에 이제 그 자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전자칠판에서 안 하고 그 라이브 방송 창에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속된 표현으로 가입률이 더 좋아.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다 보여드리거든요. 지금은 이때 그랬어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문자 사인을 아예 그냥 보여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방송 원고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구장창 중간에 밀리든 말든 주구장창 매수. 이때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2016년도에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막 삼성전자 곤두박질 치는데도 편입 기준 설정하고 편입을 해야 되는 근거를 설정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요 정점에서 2017년 9월, 10월, 11월 여기서 전량 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 매도. 그리고 옮겨간 게 LG전자로 옮겨갔어요. 근데 LG전자는 한 템포 더 간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2019년 12월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그리고 소형주, IT 소형주 하나를 편입을 했어요. 4종목을. 그렇게 하고 1월, 2월에 삼성전자, 1월,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 신고가 찍을 때. 왜?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져간 게 이제 삼성전기. 이번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제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전량하고 재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 반틈하고 재편입하고. 자동차는 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또 전량 차익 실현 절반하고 또 재편입하고. LG화학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추후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이 거래량 부분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이 삼성전자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당연히 이만큼의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예단해서 이게 정점이야라는 건 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된 거래량이 둔화되면 비중 조절을 단호하게 할 겁니다. 다만 요 자락을 놓친 상태에서 정리해서 새로운 주도 업종군을 설정하기가 다소 애매한 상태라면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전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정책이 꺾이지 않는 한 공화당 정부에서도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우리나라처럼 뭐 대선 테마주 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인맥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뭐 큰일 날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우리가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범죄가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요.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민주당 쪽과 공화당 쪽이 있으면 민주당 쪽은 전통적으로 IT 부분이죠. 성장산업. 여기는 전통산업. 그리고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여기는 뭐 성장과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여기는 전통에너지, 석유, 석탄. 그러니까 여기는 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계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건 정책적이죠. 왜? 공식적인 정치가 후원을 민주당은 저쪽에서 받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통에너지, 엑선모빌이나 이런 쪽의 기준은 일단 야 환경세 같은 거 축소해 줄 테니까 산업 개발해.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보면 그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산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에너지 부분에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다우 뭐 들어가 있었고 시가총액 1위였고 지금은 엑슨모빌이 다우에서도 퇴출이 됐어요. 그만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제 바이오 쪽의 기준, 여기는 전통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방산, IT 뭐 방산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는 뭐 원전도 그렇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또 IT, 클린턴 대통령 때 실리콘밸리 뭐 이런 기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요 추세 범위가 정책적으로 어떤 추세로 형성이 되느냐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우정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약. 근데 이제 교토 우정서 때는 결국은 부시 대통령이 파기해버리고 당선되면서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이런 거 안 해요. 파기해버리죠. 그것이 양 당의 보수와 진보의 미국의 보수와 진보의 정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책의 기준에 신성장 부분, 신성장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으로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미국의 정책에 연동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린 사업을 추진하면서 LED 엄청났죠. LED 등으로 다 바꾸라고 하면서 정부 보조금 엄청나게 지원해줬고 갑자기 LED 관련 업체 그걸 이제 저도 LED 업체를 고등학교 동창 형님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쫄딱 망했어. 인수하자마자 뭐 한 몇 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만에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LED 상황을 그때 당시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 주식의 기준 말고요. 그 당시 기준에 몇백 개 정도도 안 됐던 업체 기준이 수천 개 이상 생겨나요. 정부 지원금 받는 업체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정책 범위의 기준에서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도업종의 기준에서는 IT 쪽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IT의 오바마 정부 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그 세제 혜택을 없앤 게 아니고 전통 업체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준 거죠. 나는 기업인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산업이 바뀐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IT죠. 실질적인 IT 부분이 계속 시가총액이 상향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1조 달러를 탁 처음 넘겼던 애플이 지금은 뭐 2조 달러 뭐 중반까지 훅 치고 올라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업체들 또 아마존. 응? 시대 바뀐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인터넷 쇼핑이 뭐 늘어나고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면 그것이 꺾이기 전까지 꺾인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가요. 이 바닥에서부터 예를 들면 금리가 여기야. 바닥에서부터 금리를 올려서 정점 인식이 잡힐 때. 그 금리 동결을 하고 금리를 다시금 낮춰야 되는 시점. 어떻게?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지표가 악화될 때. 그렇게 되면은 산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정점에 달하고 정점은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이 경기가 이제 정점에 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멈춰갖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산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밀고 내려가느냐. 코로나19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리먼 브라더스처럼 파생의 거품이 깨져나갈 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칙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고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서브프라임이었죠.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2003년 4월부터 랠리가 2003년 3월이죠. 3월부터 이제 시장 랠리가 나왔고 금리를 올린 게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부터 죄송합니다. 2004년 6월부터 시장의 랠리는 2003년 3월부터 시장의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경기가 그만큼 많이 살아났다 한 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은 그 글로벌 시장 전체 폭등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던 1년에 8차례죠. 8차례 금리를 올린 거고 6월, 6월이니까 한 번 더 올려서 총 17차례 올린 겁니다. 한 번에 얼마 올려요? 25bp를 올립니다. 25bp. 0.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17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25를 올린 겁니다. 4.25. 그럼 원래 얼마였어요? 금리가 1%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5.25%까지 올린 거예요. 1% 금리에서. 1% 금리는 언제? 9.11 테러 나오고 9.11 테러 나오고 1% 금리로 낮춰놨던 부분을 올려서 언제? 2004년 6월부터 올려서 2년 하고 한 번 더 올려서 17번 올리면서 5.25%의 금리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2006년 6월에 마지막 정점 찍었던 금리를 언제 내리냐면은 2008년도 리먼 브러스 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품이 빠지면서 파생의 거품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5대 IB가 있어요. 투자은행. 우리로 따지면은 자산운용사 뭐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5대 IB가 1위가 모건 스탠리, 2위가 골드만삭스, 3위가 메럴 린치, 4위가 리먼 브러스, 5위가 베어 스턴스였어요. 이 베어 스턴스가 2008년도 1분기에 망합니다. 리먼 브러스가 2008년도 3분기에 망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2007년도 9월에 이미 내렸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둔화돼 있었다. 베어 스턴스 망하고 리먼 망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내려와서 결국은 제로 금리까지 내려. 급격히 내려. 그러면서 시장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 논리예요. 아주 단순하죠. 시장 보실 때 그냥 금리 하나만 보시면 되는 끝. 금리 하나 끝. 나중에 환율은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리먼 브러스까지 깨지고 그 다음에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됩니다. 메릴 린치가. 지금은 그런 흐름이지는 않아요. 응? 그런 흐름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금리를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긴축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긴축을 시작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우상향이라고. 그럼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올릴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금까지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내줬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 랠리 나올 때 우리나라 원화가 1140원에서 얼마까지 내려? 900원이 이탈됩니다.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돼. 상상을 초월하죠. 이 당시에 방송 나온 사람들이 전부 엉엉엉엉 울었어. 왜 우세요? 우리나라가 GDP의 70%가 수출인데 원화가 너무 강해서 이거 큰일 났다고. 아니 주식장이면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원화 강세를 왜 얘기해?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기준에서도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후진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기업에서 슬쩍슬쩍 던지고 흘리는 거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원화가 이렇게 강해가지고 아우 현대차 이거 아우 수출을 못하네. 가격 경쟁이 이렇게 아우 근데 노사분규를 해. 아우 큰일 났네. 수조 원의 손실이 나. 뉴스가 왜 뭐 수조 원의 손실이 났대. 아니 수조 원의 무슨 손실이 나 뻥쟁이들 아주. 결과적으로는 국산품에 애용합시다. 농담해라. 국산품에 애용합시다. 애국심 마케팅. 그래 정부에 대해서 환율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근데 결국은 정상적인 우리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조선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달러를 막 사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사들여는 게 달러로 결제받고 원화를 막 사서 원화를 가지고 이제 급여도 나눠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또 비이성적인 그 환율 방어를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을 때였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시장 이렇게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대차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 누적적으로는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 결론은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서는 2013년도에 영업이익 36조 7천억이거든요. 그 영업이익을 2018년도에 57조 이상을 땡겨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여기에 자사주의익 소각을 14%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화폐가치 훼손, 나머지 종목군들 강세 뛰는 거는 상당 부분이 화폐가치 훼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주가가 그렇다고 허벌나게 올라온 것도 아니야.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2016년 5월 18일 날 얼마? 25,650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 해주면 18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자산 가치가 20조 수준. 자산 가치보다도 안 좋았어요. 왜? 실적이 계속 깨져. 얼마까지 깨졌는데 2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으로 예상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분기 실적이 연간 단위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이니까 분기 실적이 한 5조 돼버린 거야. 10배 올라버린 거야. 실적이. 10배. 주가가 10배 올랐나요? 아니죠. 이때 순이익만 2년 동안의 순이익만 얼마? 순이익만 26조를 올립니다. 지금 자산 가치가 이 당시에 20조였던 자산 가치가 지금 60조를 넘겨요. 60조 수준, 60조 수준. 그렇게 되면서 65조까지 내려왔을 때 PER이 그래서 1.1배라고, PBR이 1.1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가요, 블록체인이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계좌 순식간에 펄해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큰 그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도 많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를 잡아내주고 수익을 내주는 건 얘네들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되시는 고객분들도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나가죠. 문자가 보시면은 이제 예전 거는 그냥 이렇게 단문으로만 올려놔라 했어요. 이거 다 지금 문자 별도로 낱장으로 이렇게 다 뿌려드리세요. 한 번씩 보시라고. 10월 6일부터 15일까지요. 95,700원, 91,200원, 92,400원, 94,000원, 96,300원 계속 편입해요. 물론 고점 물량들도 있죠.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당연히 기술적으로 잘라내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력의 기준이라는 것은 잘라내지 않는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포함해 놓는다. 나머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변동성 종목은 아쉽더라도 잘라내고 제공량의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잡는다. 이쪽 주력의 경우는 펀더멘탈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거기에 플러스 수급의 기준을 본다. 그 수급 범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상 안 봐도 그만이죠. 왜?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서 개인에게 5천억을 던졌느니 이번에 외국인이 1조를 샀느니 1조 사봐야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돼? 의미 없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에서 계속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 기준이 결실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매수엔 드려요. 오늘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죠. 편입을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 왜? 내가 지금 손실이 많아서 나는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한 방에 만회를 해보고 싶어. 8천억짜리 8조까지 올라온 위메에 대해서 한번 만회를 하고 싶어. 그럼 윤정도랑 꾸준하게 같이 있든가.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냥 폭등 랠리 나오면서 단기간에 더블 나서 25조까지 올라가는 이 수익을 보름 만에 앞으로 이런 종목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럼 내 계좌에 주력주 수익 딱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어떤 종목에 들어갔는데 이게 실패가 됐어. 그럼 주력주에서 손실 커버 일부 해놓고 그리고 이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위메이드처럼 성공이 됐어. 그러면 주력주의 수익금의 일정 범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수익률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좌 수익은 누가 내줘요? 결국은 계좌 수익은 얘가 내줘요. 지난해 아무리 뭐가 움직이고 했다 해도 우리가 지난해 연초의 기준, 그러니까 19년도 12월 기준에
포트폴리오 기준을 IT 그리고 한진칼 이 18년부터 한진칼을 잡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였어요. 이렇게 해서 딱 비중을 채웠고 IT,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량 차익 실현 1월, 2월에 1월 달, 2월 달 1월 달이죠. 1월 초에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한진칼에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다 보니 나머지 카바 그 다음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네이버에 허벌난 어마어마한 시세 그러고 나서 한진칼은 뭐 여전히 기준이 잡혔었고요. 변동성이.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저걸 전량 정리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달 만에 60% 수익을 내고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5월에서부터 6월까지 60% 수익 내고 7월에 뭘 들어가요? 시즌. 10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더블 수익을 한 달 만에 내고 계속 이게 30% 비중이죠. 이거는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이 7월 시즌 이후에 8, 9, 10월에 재차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합니다. 어떻게? IT, 자동차, LG화학으로. 3개월 동안. 밋밋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11월, 12월, 1월 달에 이 세 개 업종이 75에서 120% 올라오고 계좌 수익 75%. 그 수익이 나니까 나머지 그 당시 기준에 HM에만 안 들어갔네. HM에 5,000원대죠. 5,000원대는 이제 비중 10% 수준에서. 그리고 2021년 2만 원 넘기고 3만 원 갈 때 거기서부터 20% 비중. 그것을 이제 5만 원까지 오는 과정에 전량차익 실현 3번 재편이. 마지막엔 솔직히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력주의 기준에서 우리는 항상 일단 내 원금은 일정 범위 지켜내고 있다. 그러고 나서 내 포지션이 손실이 없이 잘 방어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런 상태라면 여기서 수익 범위를 그 다음 범위에 또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종목군은요. 2차 전지 2차 전지 이전에 또 바이오주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상. 예? 그죠? 순환성의 바이오주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HLB,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BNC, 바이오랜드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범위에서 에코프로 삼형제의 기준, 그리고 LNF,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그러고 나서 게임주들, 위메이드부터 해서 쭉쭉쭉. 그러고 나서 이제 다날, 비덴트, 덱스터,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은 IT 장비 부품 업체의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기서 이들만 갈 것이냐? 이들이 거래가 수반되면서 같이 갈 것이냐?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러한 기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주력에서 어찌됐건 55에서 70%. 그 주력이 누구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IT. 자동차, LG화학. 자동차, LG화학은 지금 거래가 둔화돼 있다. IT도 둔화된 거래 대금이었는데 주봉상으로 지금 2주, 3주째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IT 집중. 수익 종목도 지금 IT 쪽으로 집중. 그 결실을 내야 돼요. 지금 들으시면 이제 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문제는 내일 또 되면 또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지난달에도 똑같아. 11월 달에도. 어제 가입할 걸. 왜? 11월 달에 이제 게임주들 10월 달 게임주들 난리 났거든. 10월 달에만 위메이드가 따블이 나니까 맨날 방송할 때마다 이거 왜 묻으셨어요? 그러면 어제 가입할 걸 오늘이라도 가입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부터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DB하이텍 다시 5%씩 올라오고 하이닉스 PER 6.49배에서 지금 쭉쭉쭉 그래서 올라와서 바닥 대비 35% 올라오다 보니까 발만 동동동동 부르는 거야. 이제 스타트인 줄 모르고 발만 동동동동. 제가요 그거 10만 원에 샀다가 11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더 갈까 또 사야 되나? 이러시든가 아니면 제가 그거 14만 원에 샀다 손절했는데 지금 또 들어가기가 그런데 그럼 막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매매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막연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많이 혼나요. 우리 VVIP 회원님들께. 왜? 저한테 이제 기준적으로 매매를 배우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라면 되지 않니? 라는 의견들을 주세요. 그렇죠. 박수 쳐드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드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시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우치시는 순간은 독립해서 스스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확고해지면. 근데 그 이전에는 지금 들으실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뒤돌아서면 내일 당장 여러분들 계좌에 시퍼런 종목군들 거래량 다 죽어 있는데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어? 시젠 이번에 급등 나올 때도 얘기했잖아요. 7천억 거래되면 좋습니다. 다만 계속 움직이려면 7천억 1조가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미크론에서 더 터져야 되는데 이건 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결국은 거래대금 둔화되고 밀려 깨져 내려가죠. EDGC, 랩치노믹스, 수젠텍이 예전만큼 5천억 1조씩 거래대금 터지지를 못하죠. 근데 왜 거래대금 안 나오는데 소형주의 기준에서 응? 소형주, 중형주, 테마주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왜 계속 들고 있냐고요. 얘도 똑같아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조선주나 철강도 보시면 똑같아. 그들 이외에 이제 화학 중에서 이제 뭐 화장품 최근에 반등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보시면 다 똑같아. 셀트리온 보시면 똑같아. 거래 없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 10위 밑으로 깨져 내려가 있는 거예요. 60조에서부터 지금 30조가 안 돼, 시가총액이. 그렇게 깨져 있는 거 50% 이상. 시가총액 3위였던 게. 근데 그 종목 보면은 거래 대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필요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어.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근데 왜 얘는 우기고 가져가느냐? 예를 든다면. 응? 엊그저께 이거 갖고도 혼났어 또. LG화학을 왜 잘라내고 밑에서 잡아주지 이렇게. 근데 LG화학의 변동성이 어때요? 제한적이에요. 이번에 17% 밀렸거든요. 고점 대비 아무 이유도 없이. 응? 뭐 이유야 명분이야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데 마이너스 17% 고점 11월 대비. 그런데 0.7% 물량 넘기고 52만 주 넘기고 17% 밀렸어. 거래도 없이. 질질질질. 그럼 추세 깨졌으니까 여기 팔고 거래 터지면 여기서 들어가고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매매가 이제 원활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포트폴리오는 건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포트폴리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형주, 한국전력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게 안 된다니까. 한국전력 시가총액 1위였잖아. 언제까지? 99년까지.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무조건 이뻐서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매매 못하게 합니다. 실적이 안 되니까. 워낙 너무 강세를 띠니까 그때는 가격 경쟁력이었으니까. 지금은요. 반도체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흐름에서는 그렇다면은 유지하자. 어차피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쪽은. 지금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 정리해서 성향상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뭐 위메이드나 다나를 사서 매매할 건 아니니까.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는 성향상. 그럼 다른 업종을 봐야 되는데 펀더멘탈상 더 유리한 업종은 제한적이다. 이걸 정리해서 바이오를 들어가서 바이오 매매를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아니다. 그래서 주력은 채워놓고 그러나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현금 뭐 20에서 또 단타 스윙 나머지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 나머지 금액 어떻게 돼? 10에서 25%를 단기 공략 또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전략 부분을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전략을 흔들리실 때마다 잡아드린다는 거죠. 대표님 다 좋은데요.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다 좋은데요.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기준. 살아남다, 과도합니다. PER이 6.5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요.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잡으면 되죠. 가장 좋은 건.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시다가 여러분들이 와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독립하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에서 딱 잡으면 되지. 그랬을 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를 정리해서 A라는 다른 종목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8% 올랐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빨리 일로 따라붙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 주력주는 건들지 말자. 그게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 뭐 아파트도 있으시고, 뭐 건물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있고, 뭐 채권 자산 있고, 현금 자산 있고, 또 상품 자산도 일부 있고, 이러신 분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우리 뭐, 변동성 큰 종목 주세요. 이러진 않아. 왜? 상식적으로 아시니까.
일동제약 같이 상한가 갈 종목 주세요. 아니 상한가 갈 종목 드리면 되지. 다만 그것을 내가 요만큼 들어가서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 비중을 다 팔아서 일동제약을 들어가서 인생 뭐 있어 한 방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이 있다 할지라도. 채워놓고 매매가 좀 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원활하실 경우에 상한가 종목이든 테마주든 따라 붙는 거. 나는 뭐 주도주보다는 뭐 시원시원한 게 좋아. 하여간에 그거는 설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야기 대화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어떤 거? 이렇게. 그러면 윤정도 맨날 또 방송 나와서 악쓸 겁니다. 제발 좀 쓸데없는 상한가 쫓아다니지 말고 상한가는 매일매일 잡아드릴 테니 상한가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에 뭐 상한가 몇 번씩 나오잖아요. 사실은. 응? 그잖아요. 상한가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 있으니 그렇다면 주력부터 채워놓으시고 상한가는 요만큼만 들어가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꼭 보면 상한가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난처한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상한가 풀려가지고 막 마이너스 7%, 10%, 15% 감당 안 되잖아요. 오늘 뭐 한국 BNC 같은 경우 또 다날 신고가 내고 또 깨져 내려간 그런 흐름들. 아시겠죠? 주력주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나 이거 주력주인지 알겠는데 편입하는 기준점 이걸 유지하고 가지고 갈 기준점이 흔들려요. 옆에서 자꾸 정점이래요. 그 말 들으니까 그 말도 옳은 것 같아요. 시장 무너진대요. 그 말 들으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오세요. 나중에 보시면 뭐 지금도 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뭐 계속 꾸준하게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채널 돌려서 나오는 말장난하는 친구들의 매매 패턴대로 변동성 큰 종목군들만 가지고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력 업종군에서 종목도 뭐 대형주라고 아무거나 다 사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력 업종군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또 지금처럼 IT가 이제 거래되면 막 터지는 그런 기점에서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여러분들 계좌 보시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 보시고 조선닷컴에서 검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증권카드 이건 34년 된 거. 이번에 제가 까먹더라도 호텔 강연회 때 이거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잊어먹으면 큰일 나니까 뭐 어디다 넣어놔. 뭐 액체에 넣든 가져가서 이렇게 보시는 걸로만 그렇게 해서 뭐 인원이 뭐 그렇게 많으시진 않으니까 지금 20분 조금 넘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한 20분 정도 딱 되실 것 같아요. 강연회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책 12권 쓰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저런 종목에서만 이제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윤정도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요 기준에 이제 프로필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프로필 화면에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JDI-PT, co.kr 윤정도의 주식 투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소를 넣으셔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면 무난하겠어요. 오시면 이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특별 강연회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 강연회. 특별 강연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디자인 한 번만 더 또 바꿔주세요. 이 특별 강연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뭐 특별 강연회다 보다라고 이제 별 관심도 없으시니까 옆에다가 뭐 특별 혜택, 특별 강연회 배너니까, 그죠? 배너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일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 가장 큰 혜택 부분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강연회가 10일이니까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인 문자반의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VVIP 이제 회원가입도 뭐 2+1, 3+2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강연에 오시는 분들께는 교육해드리고 회원가입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부, 2부까지는
상한가 따라잡는 방법, 개장 초에, 장중에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추세 교육,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종목군들 주도주를 제대로 잡아내는 그 기준과 주도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금리와 환율을 조금 언급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날은 아무래도 VVIP 회원님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강연회를 좀 짧게 하고, 왜냐면 뭐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또 시황을 잡아드리고 하다 보니 이때는 진짜 엑기스만 50분씩 2번, 엑기스만 2번 해드리고 17시 저녁 7시부터 식사하시면서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20분 정도시니까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의 특징은 이제 회원가입 특별 혜택이 있고 강의 자료 이제 무상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VOD를 녹화를 할 텐데 화질에 따라서는 제공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회비 이제 22만 원에 식사와 식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식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고 강의비, 식음료비, 그 다음에 숙박은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숙박은 2인 1실 기준에 이제 30만 원. 그러니까 혼자 주무시든 뭐 2분이 주무시든. 그래서 시중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 40만 원보다는 좀 할인이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7시 이후에 오셔서 뭐 빨리 끝나면 9시고 늦어지면 뭐 10시, 11시. 그리고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늦은 시간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전에 대해서는 2가지인데 하나는 어차피 VVIP 회원님들이나 VIP 스페셜 회원님들은 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님들이 이쪽 혜택, 회원가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난 강의만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강의 자료를 드립니다. 21년 VOD, 이거는 20년이에요. 이것도 하나 더 수정했어요. 20년 8월에 만든 총 45시간짜리. 9시간짜리 5개 강좌가 지금 쿠팡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강좌당 110만 원짜리. 110만 원에 9시간 강의짜리. 그 다음에 올해 50분짜리를 25강을 올해 녹화했어요. 올해 8월 16일. 8월 17일부터인가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제작한 기초 15시간짜리. 그렇게 해서 총 80시간의 강의 자료를 VOD와 자료를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회원님들께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강의할 때 이 금액을 내고 과금을 하고 들으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인데 이번 강연회에서만 이거 별도로 사고 싶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되고 강연회 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만 이걸 판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 강연회 갈 거니까 10일날 강연회 갈 거니까 이 자료부터 주세요. 나 공부하게. 그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특전에 VVIP 2개월 추가, 그 다음에 VIP 문자 2개월 추가. 여기는 5개월, 여기는 7개월 그 가격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행사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나 13일부터 월요일부터 함께 가기보다는 당장 지금 유럽, 미국 강세, 주력주, 전기전자, IT 강세 이거 종목 뭘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내 포트폴리오도 한번 싹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 강연에 가기 전에 나 같이 움직이고 싶어.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 강연에 참여할 거야. 강연의 비용 얼마? 22만 원 참여할 거야. 그리고 이거 할인 혜택 지금 줘. 그러면 나 수요일부터 과금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강연을 들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저희 쪽에서 열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착순 20명이세요. 20명이신데 내일 기준에서는 그 내일 그 무방을 해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선착순 20명에 대한 명단도 같이 올려주세요. 지금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0분의 인원에서 지금 4분이 입금을 아직 안 하셨어요. 4분이 입금을 안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두 분은 VVIP 회원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입금하시고 오실 거고 두 분 자리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아직 입금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은행 가시기가 번거로우신 건지 하여간에 그리고 총 20분 중에서 그래서 19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중에 4분이 아직 입금 전이에요. 그 중에 뭐 2분은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3분에서 5분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20분까지만 받고 더 이상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이번 기회에 나 회원가입도 하고 기존의 회원님들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진짜 수익이 나나요부터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날 뭐 저도 숙박을 할 거니까 뭐 밤새 대화하자 그러면 제가 뭐 밤새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날 뭐 조찬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점심까지 뭐 상황 봐서는 같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자리니까 빠르게 지금 신청하셔서 강연에만 오셔도 되고 혜택을 받으셔도 되고 지금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이 네 분인가 5분이신가 그래요. 나머지 이제 14분, 15분은 VVIP 회원님들이십니다. 개장 전에 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건 날짜가 지금. 이게 6일날 관심 종목인데 어떻게 6일날 23시 06분에 올리나? 우리 직원분이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전 8시 55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원고를 작업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원고가 다 틀려. 다 작살이야. 원고 작업만 3명 이상이 붙어서 하면서 디자인 하신 분까지 4명이 붙어서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고를. 인원 다 단축해야지. 그리고 앞부분에 그 강연의 안내 설명드린 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만 잘라서 다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찌됐건 이게 6일 08시 55분 거예요. 오늘처럼 원고가 이렇게 많이 잘못되게 나온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몇 년 동안에. 어찌됐건 내일 이거 담당했던 이거를 만들었던 친구 그 친구는 굉장히 강하게 혼을 좀 내주세요. 중간 관리자께서. 이렇게 되면 같이 못 가. 어설프게 해서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뭐 날짜 틀리고 자료 내용 틀리고 그러면 큰일 나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셔야 돼요. 강연회장 오신 날에는 조금 제가 부드러운 그 내용보다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내가 이렇게 뭐 종목 상담하는 건 불법이고 내가 운영을 하는데 이래 해요. 뭐 종목을 설정할 때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그런 비법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어필을 해드릴 거예요. 뭐 손절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이렇게 이제 좀 잡아드리고 장중에도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또 우리 예쁜 공대님이 언급해서 올려주실 때가 그게 이제 12만 원대였던 걸로 추정을 해요. 오늘 15만 원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20%대 수익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내일 개장 전에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건데 내일 종목은 일단은 1차적으로 뭐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500만 주. 그리고 뭐 그 내용들 뭐 다날이나 뭐 바이오랜드나 또 바이오니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국 BNC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한국 BNC는 사실상 쭉 뻗어 올라갔다가 이제 미끄러진 거고 다날의 경우도 신고가 나왔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을 거고 또 늦게 들어가신 경우에는 손절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내일의 기준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릴 텐데 내일 기준도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 500만 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오늘 최근 들어서의 두산중공업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을 같이 포함을 해놓을 거예요. 두산중공업 내지는 카카오게임즈 내지는 위메이드 이렇게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를 넣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개장 전 기준에 야간에는 아마 두산중공업으로 넣어드릴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 시간에서 이제 공시가 좀 나오면서 변동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하나, 둘, 셋
이미 세 개죠. 네 번째 종목에서는 이제 오늘 들여다봤던 장중 들여다봤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개장 전에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또 장중의 기준에서 이렇게 또 들여다봅니다. 장중 기준에. 그러면 수요일 날 기준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9천억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어요. 9천억 원대 초반.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넘기죠, 1조를.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긴 거래대금을 형성을 합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2천억 넘기면서 변동성 확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 속에서는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들여다보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내일 기준에 뭐 일동제약처럼 뭐 상한가 종목 잡아내야죠. 오케이, 상상상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상상상. 뒷부분에 LX세미콘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인가요? 그리고 또 DBI텍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벌써 24분인데 좀 빨리 넘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지금 뭐 엄지척이 29개 분이 안 돼 있는데 엄지척. 상상상. 상상상. 상상상 엄지척. 쭉쭉쭉. 상상상 엄지척. 능력 채워 다시 가고파요. 궁금해서 한 달 VV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토마토님 강연에 오셔야죠. 이번에 이제 같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요. 문나님도 오시고 우리 예쁜 고객님도 오시고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금요일까지 기준해서 이번 주에도 뭐 불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글로벌 시장의 추이나 또 현재 그 우리 증시의 IT 쪽의 강세 흐름, 거래대금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금요일까지 불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3,000포인트가 아니라 당연히 이 8만 원 공방이 삼성전자에 나온다고 치고 하이닉스의 13만 원 쪽의 흐름이 나온다고 치면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9,000원, 9포인트 그리고 8만 원 공방이면 얼마예요? 2천 얼마죠? 2천 몇백 원이지? 2,400원인가요? 2,600원. 2,600원. 그러면은 826 21포인트.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만 원, 13만 원 가면요. 그들이 30포인트,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 다 합쳐서 45포인트. 그리고 이제 이게 34%의 비중의 전기전자 업종이 45포인트 땡길 때 나머지 66%의 업종군이 그들이 나머지 부분 똑같이 45포인트 땡기면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가 90포인트를 땡겨야 되는데 주도주보다는 힘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45포인트 땡기면 90포인트, 대략 100포인트 잡고 그러면 3,100포인트가 형성이 된다. 3,100포인트 언제? 이번 주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왜? 수요일 날 한번 봐봅시다.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진짜 2,600원이면은 어우 4%예요? 안 되지. 3%대지. 4%가 채 안 돼. 4%가 채 안 되는데 하루에 삼성전자 4% 움직임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또 수, 목, 금 3일 동안 4% 못 움직일까? 눌려? 왜요? 지금 유럽과 미국 강한데. 그죠? 거기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6, 7% 하루에 8%도 하이닉스 이번에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 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상당하죠. 그럼 3,100포인트를 생각하고 되잖아요. 지금 시간에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왜 동참을 안 하세요? 왜 발만 동동동동 굴려? 너무 많은 걸 오픈해 준다고? 아니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DBI텍에 대한 전략 부분,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략 부분, IT 전체적인 전략 부분,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시가총액 1조 원에 다다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요. 주력주 수익 플러스
추가적인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주린이 달자 선생님 내년 8월에 만기시잖아요. 시간에 가져와. 응? 큰 폭의 변동은 아니더라도 1.74%가 작습니까? 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몇 번을 지금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좀 볼게요. 유럽장에 그런가? 유럽장도 지금 2%대 1%뭐 2% 급등. 거기에 뭐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의 확장. 그렇게 되면서 지수는 지금 기준에 유럽 쪽이 1%, 오유, 유로스탁 50이 2.45, 프랑스 까크가 2.33, 독일이 2.05, 영국도 1%대, 그리고 미국의 흐름도 뭐 1% 중후반, 그리고 테슬라의 변동성 기준이 시간의 기준에서 지금 3.37%? 와우. 개장 전.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영향력이 있죠. 2.64%, 84달러 63센트예요. 그러면 앞전에 형성돼 있던 흐름들 싹 다 잡아 돌립니다.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 내일 뭐 IT 쪽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 폭의 탄력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일동제약이 2천억을 넘겼어요. 그럼 내일 일동제약도 볼 수 있겠지만 무리수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리수 두지 않겠다. 지금 IT 쪽의 변동성도 당장의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얘 끝내줘야 좋아요의 개념보다는 거래대금이 일단 2천억을 넘긴 상태에서의 흐름으로 연출돼 있다는 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순환성의 기준이 많죠. 뭐 순환성의 기준이 순환성의 기준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세 강화 부분이 LX세미컴이 엄청난 수급이 있어요. 이틀 동안에 3%에 달하는 그러한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의 변동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틀 동안 3%라는 게.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80개 사러 그랬는데 장중에 이거 우리 직원분 나한테 물어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어. 실질적으로 이제 280개사를 한국거래소에서 따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0개사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다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보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요거 내일 꼭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정보를 업그레이드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 최근에 계속입니다. 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요. 뭐 삼성전자 거의 계속 1위에 있고 하이닉스 부분도 지금 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고 심할 때는 뭐 20위 안에도 없었어요. 9만 원일 때 뭐 100만 주 터지면은 2천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500만 주 축축축 넘기고 있고 주봉 단위에서 5MA, 20MA가 1,800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뭐 2천만 주 이상씩 계속 터지면 되는 거죠. 그럼 추세 강화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X세미컴처럼 전거래일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뭐 3천억 수준 변동성의 확장 3%의 매집 이런 부분들. 오늘 뭐 나노신소재가 꼬리 굉장히 많이 달고 내렸습니다. 나노신소재도 볼 수 있는데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장중에 들여다보는 걸로. 일동제약도 뭐 본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보는 걸로. 그다음 오히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2천억 거래대금에 프로그램 수급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의 강세. 이거 장중에 전략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수익 분명히 발생된 거고. 이쪽에 시가총액 9,200억 수준이니까 요거. 그다음에 KG 모빌리언도 볼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이 제한적입니다.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터진 쪽 위주에서 장중에도 기준 잡아드릴 겁니다. LX세미컴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어제 기준에 뭐 11만 7천 원,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어제 기준에 오늘 기준에 이제 공식적으로 잡은 내역이 이제 14만 5천 원인데 그 이전에도 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기준에 12시 6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노론톡에 와 계시면 이렇게 동영상 기준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응? 윤정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야지 뭐 남들을 막 시키면 뭐 하겠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자칠판에서 방송을 안 하더라도 뭐 인터넷 방송을 하든지 뭘 해서
아니면 방송 시간도 제가 좀 줄였는데 방송 시간을 늘리든 아니면 뭐 채팅방에 진짜 제가 들어가서 제가 활성화를 하든 어? 그렇게 하고 뭐 인원 단축을 하든 참여 인원도 시장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윤정두가 뭔가 잘못된 거죠. 예전에는 출석 체크 자 1번 누르세요. 여러분 뭐 농담이 아니라 100분 들어와 계시면 70명이 1번 눌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강의를 합니까? 서로가. 근데 지금 너무 능동적이지 않아. 이렇게 비능동적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강의를. 서로가 피곤한 거지. 야, 이거 심각한데, 문제가. 그죠? 윤정두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나를 따르려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이번 강연회 끝나고 나서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대처를 하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 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유, 나 윤정두 빈정상했어요. 방송 안 할래요. 그러면 들어와 계신 분들께 큰 신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다 열심히 해드릴 텐데 다만 너무 수동적이신데요. 출석 체크합니다라고 했을 때 출석 체크조차도 안 하시는 경우가 어딨어? 뭐가 문제일까? 위드 코로나라 지금 시간대가 그런가? 아닌데. 어찌됐고. 하여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뭐 제대로 배우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출석 체크를 또 할 거예요. 지금 한번 하죠. 뭐 지금 다시. 자, 1111. 내일 뭐 1등 할 거야. 나 1111. 그렇게 하고 도저히 호응이 없으시면은 뭐 LX 세미컴 해드리고 이 교육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시간도 거의 뭐 찾고 하니까 그냥 뭐 뒷부분에 DBI 택이나 이런 건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의 전략을 사실상 꾸려드리는 거를 만들어진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해드리면 누가 솔직히 가입해? 그잖아요. 그냥 대박 났어요. 내일 들어오면 뭐 종목 주기 이러는 게 낫지. 전략을 잡아줄 필요가 없잖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지금 1시간 내내 떠들고 앉아있고 윤정도가. 그걸 뭐 하려고 그래. 일동시장 대박 나셨죠. 이게 낫지. 많이 능동적이시죠. 그럼 능동적이셔야죠. 그럼 그렇게 강연에 오시라고 막 안 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게끔 전략을 올려드린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도. 그래서 어제 이제 기준에 이렇게 설정해드리면서 잡아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현재가가 13만 2,900원인데 17% 올라와 있다.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 그러니까 1조짜리는 10%까지만 따라붙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분이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올려드리면 그거 이제 참조해 보시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만 따라붙는다. 상승률의 기준에 15%까지 따라붙는 기준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1% 이상 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어요. 상장 주식수가 1,600만 주인데 막 20만 주, 막 30만 주 막 이렇게 계속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2위인가 3위였어요. 좀 이따 텍스트자로 보시면 나올 거예요. 2위인가 3위.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도 최상위. 그렇기 때문에 15%까지 따라붙죠. 근데 17%란 말이야. 그 15%가 13만 1,000원 수준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없이 눌리게 되면 그때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 보면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거래대금 8위, 프로그램 순매수 3위. 이런 거를 다 설정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고점을 넘길 때 10% 이상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편입에 이제 좀 불가죠. 불가인데 이제 제가 잘못 써놓은 거고 시총 1조 이상짜리 10% 상승 편입 이 부분의 기준에서도 이걸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고 10% 이상 상승 편입의 기준에 15%까지는 개별 매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12만 8,600원도 10%를 넘겨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8위, 프로그램 순매수 2위.
특별한 케이스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그러한 기준점. 그래서 우리는 IT가 사실은 주도주, IT가 4종목 기준에서 뭐 한두 종목을 주도주로 채워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수익 종목에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늘릴 수는 없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또 안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뜰 때 변형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다. 벌써 이미 월초인데 월봉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다. 앞전 고점을 다 넘겼다. 그 기준. 그래 15%만 따라붙을 수 있지만 그 명분은 명확해야 된다. 그 기준. 그다음 주봉 기준에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2만 원, 또 11만 5천 원 이런 기준점도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자리다. 갭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의 기준 11만 7천 원, 그 시초가를 넘기는 기준도 거래대금 수반됐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이다. 그런 걸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상승일 때 확인형인데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갭상승의 움직임이 나왔다. 빠르게 들여다보고 계셨던 상황이면 편입의 기준이다. 거기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범위까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오늘 기준에서 7일 기준에서 11시 8분에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VVIP 회원님들은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죠. 전 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전일 22% 이상의 변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초가 부분이 13만 9,200원 형성되고 살짝금 눌렸었어요. 눌려 내려왔어요. 그러나서 이제 고점 뭐 형성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 전일과는 다르게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요 기준에서 시초가가 여기고요. 고점 형성한 이후에 음봉. 그리고 이제 반등의 기준.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쪽에 뭐 좀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돌리는데 요 돌리는 자락에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요 돌리는 자락에서. 그래서 거래량이 제한적이더라도 프로그램 매수 강도를 보고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이게 14만 4,300원인가 3,3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10만 주 거래가 실리고 수급 프로그램 쪽에 또 이왕이면 들어와 주는 흐름. 그래서 요 자락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만 원 기준 찍어줍니다. 여기를 또 뚫어요. 그래서 15만 원까지 뚫어줍니다. 오늘 그 유입된 수급은 1,600만 주대짜리 종목이거든요. 주식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시가총액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오늘 1% 수준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2%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드디어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 수반됐죠? 월초인데.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의 기준이니까 오버슈팅 자락을 어디까지 일지는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려버리면 변동성 매매는 당분간 쉬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쭉 뻗어 올라가면 꼬리하고 그 다음 날의 음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요 기준이 이제 꺾여져서 영선 위, 그 다음에 꺾임, 크로스까지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이평선 기준에. 이평선, 거래대금, 캔들까지, 캔들 패턴까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요. 이거 다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늦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VVIP 방에 계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에 와 시장은 혼조세인데 IT가 초강세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 기준이 설정돼. 그렇다면은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터뜨리고 흐름을 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갭에 대한 목표 줄까요? 갭이 나와 있죠. 이 박스 이렇게 쳐드린 게 갭이에요. 갭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주봉상에 또 이 주봉상의 기준에 로그 차트 기준에서도 또 한 번 더 설정. 목표 주가 넘지 않았나요? 오케이. 다음 주에 갭이 하나 더 나오면은 그러면 또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이 되겠죠. 지금의 기준은요. 갭에 대한 교육 다 받으시고 이 갭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갭이라는 거는 뭐 시중의 흐름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윤정두가 이제 실전에서 차별화를 드리는 부분은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몸통과 몸통의 흐름을 우리는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방으로 내려왔던 이게 빨간색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갭.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갭.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갭에서 못 보는 갭이 있어요. 어떤 갭이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시장 기준에서의 흐름은 시장 기준에서의 흐름은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죠? 이 갭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종가가 여기에요.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캔들 도서 주세요. 도서 자료 주세요.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능동적으로. 캔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캔들만 9강자. 9강자가 아니라 캔들만 100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캔들만 몇 시간? 9시간 교육을 해서 110만 원 과금해가지고 9시간 교육해서 그 교육비용 200명, 300명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10만 원 내고 캔들 9시간 배웠다고. 배우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약을 살살살 올려드렸죠. 지금은 예제는 없지만 N소프트 예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응? 과금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도 티몬에서 팔고 있고 쿠팡에서 팔고 있고. 그 110만 원짜리 9시간 교육 강좌가 캔들 편뿐만 아니라 총 5개 강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45시간. 그거를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은 그냥 드린다고 그냥. 강연에 오신 분들은 과금 안 하고 진짜 거의 한 1,000만 원 상당 되는 80시간 강좌를 드린다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종가가 돼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아 이게 종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종목이 아니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갭 상승 딱 나와야 돼 머릿속에. 이게 뭐예요? 시초가죠. 종가에서 이만큼 떠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터졌겠지. 갭을 보는 이유는 힘의 강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 이걸 넘기겠지. 넘기면 또 따라붙는 기준의 힘의 강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갭도 본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냐. 몸통과 몸통이라는데 난 교과서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요. 이건 갭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일동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깨졌어. 결론은 한국 PNC 그죠? 갭 상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갭 상승이 시초가가 갭 상승 몸통 대 몸통 빈 공간 생겼잖아요. 처음부터 음봉으로 떨어져서 아니죠. 아니겠지. 이렇게 올라갔겠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 그럼 갭 상승이 나왔을 때 힘의 강도가 양봉으로 쭉 때려서 올려주느냐. 그 부분을 놓고 보는 거.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몸통과 몸통의 사이에 있는 갭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개파락이었잖아요. 개파락. 개파락이었는데 음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세게 돌려. 그 힘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갭은. 응?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에 나와요. 급진 갭의 기준에 다우 이론의 추세 추정 국면에서 나오고 엘리어트 이론의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급진 갭이 나오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놓고 그게 끝이라니까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을 하니라는 답이 없어요. 전 세계적인 도서에 원전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도서 자체가 그런 게 없고 나와 있는 뭐 주린이 도서 뭐 무슨 도서 해봐야 나오는 게 그냥 뭐 그래?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훔쳐다가 쓴 내용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부가 이거를 다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돌파갭이 나오면 우린 급진갭이 아니라 돌파갭부터 목표 주가를 설정하자. 돌파갭, 급진갭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거기에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성골 반전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아일랜드 갭은 바닥 아일랜드 갭은 SK 하이닉스가 주봉 기준에 2016년 5월 18일 바닥 찍고 나오는 아일랜드 갭이 나옵니다. V자형으로 그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G화학도 V자형으로 그대로 돌립니다. LG화학도 2015년도인가요? 그렇게 되면서 70%의 폭등이 나오죠. LG화학이. 석골 반전이 나오면서. 그 기준점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갭이 또 나옵니다. 그죠?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앞전에 고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14만 5천 원을 목표주가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 갭의 높이만큼 11만 5천 원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13만 5천 원, 14만 원 기준 잡으면 얼마요? 2만 5천 원이죠. 그럼 14만 5천 원, 14만 원에 2만 5천 원이면 얼마야? 16만 5천 원이 갭에 대한 새로운 목표 주가다. 16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설정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외국인 기관의 매집의 기준에서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리고 오늘 1%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5.86이 아니라 얼마? 6.86 대략 한 7%의 매집이 됐습니다. 7%. 매집 평균 단가가 12만 원이 아니라 조금은 더 올라왔겠죠. 어쨌든 12만 원 기준 잡고 프리미엄이 대략 20%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매집을 단행한 그 종목군의 기준은 5에서 10% 매집을 할 때 30에서 50%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만 그래야만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매집이 6일 것까지. 응?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원고 작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장수가 너무 많으면은 얘기를 하고 3명, 4명이 지금 붙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6월 7일 것까지 장 마감 이후에는 외국기관 수급이 6월 7일 것까지, 12월 7일 것까지 나옵니다. 오늘 것까지. 오늘 것까지는 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110만 주. 1,600만 주짜리. 그러니까 매집이 상당폭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뒷부분에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어. 뭐 원고를 막 이중으로 넣어주니까 장중에 넣어준 거하고 새롭게 한 거. 이중으로 넣을 필요 없어요. 장중에 한 거는 업데이트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대략 한 12만 원 정도 되죠. 개인들이 뺏긴 게. 창구 동향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CS, JP모건, 모건스탠리 쪽 위주에서 들어와 있다.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5.86%에 매집이 돼 있고 대략 개인들이 12만 원 매도를 했기 때문에 30% 들어올리면 15만 5천 원, 50%까지 들어올린다고 치면 18만 원.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매수 강도 들어오면은 목표 주가는 계속 높아지죠.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갭에 대한 기준점. 또 매집에 대한 기준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할 것 같아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일 녹화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일 기준에 25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고 그러면 80% 수준이면 200만 주만 거래가 터져도 무난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9시 10분까지는 10%, 9시 30분까지는 20%, 10시까지는 30%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개장 초에는 요 기준에서는 그 거래량이 실려준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편입 기준이 잡히는 거죠. 14만 원 전후. 그리고 뭐 요 고점 라인들 넘기는 시점. 추가적으로 수요일 날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수급 늘리기 때문에 외국 기관이 더 들어온다, 뭐 당장 들어온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12만 원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IT 업황에 대해서 뜨겁게 불이 붙었다는 거, JP모건 모건스탠리도 순매수 창고 상이잖아요. 그 8월 달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게 CLSA 그리고 모건스탠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사재 끼고 있는 상황. 다만 뭐 2조 원대 그 종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누적 수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추가적인 수급 강도가 더 들어오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캔들 기준에서도 전일 변형, 상승익대 확인형, 변형, 상승익대 확인형을 설명을 드렸고 갭을 설명을 드렸고 거래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샛별형이고요. 변형, 샛별형. 그래서 변형,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에 변형 기준에서는 뭐 수십 번 설명을 드렸죠. 4대 천원 캔들 중에 상승익대 확인형의 캔들이 형성이 된 거다. 그러면 5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이거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따라서 전략을 잡을 수 있어요. 대형주는 변동성이 제한적이니까 뭐 5에서 10거래일. 소형주는 뭐 하루에도 뭐 10%, 20%씩 뭐 변동이 나오니까 그 기준에서의 1에서 3거래일. 그 패턴이 1에서 3거래일만 해도 나와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오늘 뭐 한국 BNC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조정이 깊어진 거죠.
하루 만에. 그러면 하루 만에도 그 다음날의 기준에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대 음봉이었다. 근데 개파락이 내일 슬쩍 나오더니 장악형으로 돌려버린다. 그럼 이거는 1에서 3거래일 만에도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밑에 단의 이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일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없다라는 내용에 이건 없다.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 기준점을 잡아주는 자체가 전 세계에도 없다. 뭐 혼마가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뿌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윤정도가 HTS 개발되고 난 이후에 80년대는 HTS 일반인이 못했어. 2000년 전후에서부터 HTS가 개발이 돼서 일반인에게 나뉘어졌고 지금 그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근데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이런 기준은 5에서 10거래일은 우리가 2007년도에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3에서 5거래일은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됐을 때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거래일 기준. 1에서 3거래일은 최근의 기준에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대금이요.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원대, 5조 미만의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이. 이게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 44조 4천억, 10배 수준으로 증가해요. 10배. 그럼 10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 진단키트, 사형제,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탱, EDGC 이 네 종목의 거래대금이 5월 14일 날 작년에 4조를 넘깁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 코로나 이전의 전체 거래대금 4조 원대였거든요. 5조 원 넘기는 날도 있고. 네 종목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1에서 3거래일의 변동성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상한가 하루에 그냥 수십 개 가버려 시즌이 막.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 그러니까 9시간에 110만 원씩 내고 듣죠. 그냥 캔들 교육 9시간 해드릴 테니까 110만 원 내서 누가 듣냐고. 지금처럼 해드리고 예제 보여드리고 변형형 차트 보여드리고 자 이거 장악형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냥 입이 그냥 쫙 벌어지지. 그 교육 자료를 지금은 강연에만 오셔도 드린다는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자리 뭐 3명, 5명 남아있는데 그리고 요 기준은 어디서 편입을 할 거냐의 기준이야. 어디서. 패턴이 완성됐어요. 하락 기준에 패턴이 완성됐어. 어디서 편입을 할래? 그리고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할 거야? 되돌리는 기준은 뭘로 잡아?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것도 없겠죠. 홈마갈을 했겠어. 스티븐 니슨이 했겠어. 없어요. 이 화면 깜빡임이 결국 ASR로 오신다고는 하는데 하여간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변형 샛별형의 기준, 요 샛별형의 기준.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갭이 나와 있죠? 아랫방향에. 그걸 잘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샛별형의 기준은 음봉 떨어지고 밑에 도지가 나오고 양봉이잖아. 이 갭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9시간짜리 동영상 교육교재 들으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 갭이 있단 말이죠. 갭이 있었는데 봉으로 메꿔진 거지. 스타가 발생되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자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샛별형의 기준, 이 샛별형의 이 4대 천왕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개짜리, 3개, 뭐 1개짜리 볼 필요도 없고 이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을 똑같이 거래일수의 기준, 또 편입의 기준은 어디서 하는지, 차익 실현은 어디서 잡는지, 되돌리면 어떻게 가는지 그 내용을 차분히 배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안 배우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게 샛별형 시초가가 여기잖아. 종가가 여기. 갭이 있었죠? 얘도 갭이 있었어요. 또 샛별형이 아니더라도 이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앞점 고점 넘기는 흐름의 편입의 기준. 저걸 왜 못 잡아냅니까? 그렇게 해서 문난님이나 우리 예쁜 공대님이나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 거래 터지는 날 10조 이상짜리 종목에 2천억 미만의 거래되면 안 되죠? 6천억씩 막 터지는 날부터 해서의 수익 기준이 잡아가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호텔 강연에서 앞부분 1시간을 거래대금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황을 잠깐 해드릴지는 고민을 할 거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 부분에 오버슈팅 자락에서의 윗꼬리, 오버슈팅 자락에서의 윗꼬리는 차익 실현을 봅니다. 이날 놓쳤다 해도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면 전량 정리다. 늦게 봤다 해도 하락 장악형에서는 전량 정리다.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차분차분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끄러졌어요. 거래대금 5MA, 20MA 넘기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꼭 여러분들은 갖고 가시잖아요. 혹은 낙폭과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어?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격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정리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 뜨죠. 근데 이 캔들 잘 보시면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이게 확 와닿아야 된다니까. 종가가 여기였다는 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높이잖아요. 상승률이. 이만한 캔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만한 캔들에서 꼬리가 이만큼 달려서 차익 실현해야죠. 못했어?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살짝 올렸다가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죠. 못했어요? 그럼 하락 장악형인데 차익 실현해야죠.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운이 좋아서 여기서 문난님이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판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9월 29일 날 롯데정밀화학 매도 9월 29일 날. 그리고 나서 8% 빠져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1월 3일 날 매도. 그 다음 날 또 빠져. 얼마? 6%, 7%씩 막 빠져. 하락 장악형이 뜨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서 형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3거래일도 얘기를 해드렸죠. 최고점에서. 응? 결론적으로 미소 선생님, 무한수익 선생님 이번에 강연에 무한수익 선생님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방이시라 그러나 그날 김장당 구시나 수익 내시고 남경수 선생님 이렇게 볼펜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잉태형, 장악형 이런 거 다 시간별로의 거래량,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니까 가입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응? 상관없어요. 지금 300여 분 되시는 회원님들하고 잘 살아나가면 돼. 연간 단위 246%의 계좌 수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연장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 혼자 하셔도 연간 단위 몇백 퍼센트 수익을 내시니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하셔서 독립을 하셔도 되고 아니야. 윤정도 세경을 줄 테니까. 윤정도 네가 좀 잘 해줘. 전화번호 있잖아요. 빨리 전화하세요. 내일 아침에 당장. 지금 미국장, 유럽장 난립니다. 지금 18원 계좌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내일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 금액에서 할인도 안 해드리잖아.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강연의 기준으로 해서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이 자료 다 드리고 1,000만 원치 이상 돼요.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80시간 우리나라에 80시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없어요. 그리고 휴가 2개월씩 드린다는 이 자체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며칠 지나서 그래 진짜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습게 들리죠 지금. 저런 걸로 마케팅해서 먹지나.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불나방처럼 기웃기웃 이 종목 저 종목 해봐야 바이오주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리나요? 그 수익 다 어떻게 해서? 똑같이 바이오에서 깨먹었죠. 셀트리온에서 난 수익 낙폭과대라고 해서 셀트리온 들어갔다 다 박살나. 지금도 정리 못하고. 포트폴리오 갖고 오세요. 포트폴리오 갖고 오시면 정리 잡아드리고 주력주 기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명히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46,200원입니다부터 해서도. 여기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지속되는데 이 정점을 찍을 때가 29만 주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23만 주, 29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데 30만 주, 40만 주까지 막 매수가 더 늘어나. 결국은 잡아서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이게 얼마? 5.31%의 매집이 돼 있는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44,000원,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첫 번째 지금 양봉 일봉이에요. 첫 번째 거래량 2천억 터지고 첫 번째 양봉의 기준에 프리미엄이 얼마? 15% 수준뿐이 안 돼요. 5% 이상 6%만 이렇게 매주면 돼. 여기도 지금 7일 날짜 아니죠. 우리 직원분 말이야. 응? 매번 하다가 이거 왜 안 하냐 이거지. 추가적으로 오늘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단가 기준이 44,000원 수준인데 조금 더 올라왔을 거고요. 그것에 대한 창구 동향이고 여기 또 모건스탠리 있어. JP 모건도 있고. 요즘에 그냥 싹쓸이로 담아가고 있죠. 이런 매집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동영상 전략. 노란톡에만 계시면 올려드립니다. 다만 노란톡에 계시면 올려드리는데 이 기준은 벌써 이미 VVIP 회원님들은
듣고 계시는 거죠. 녹화를 할 동안에. 듣고 매매를 하고 전략을 잡고 이런 데서 잡아내서 이 수익. 또 계산 초에 거래된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 수익. 근데 여러분들은 한 템포가 늦어지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유무료의 차이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460만 주 거래량인데 내일 기준에서는 한 단계 더 움직임을 줘야 되니까 500만 주를 설정을 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왜? 500만 주가 터지면 2천억 이상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의 고점을 추가적으로 더 뚫고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죠. 그럼 9시 10분에 50만 주, 9시 반에 100만 주, 10시에 150만 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10%, 기준 거래량의 20%, 30%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예? 누적 수급이 있었고 첫 거래대금, 그다음에 권리락 발생돼 있던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는요 추세 강화 부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DBI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이거 뭐 7만 9천 원 찍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을 꾹꾹꾹 눌러놨단 말이에요. 뭐 이거 보시면은 5만 원부터 있어. 5만 원부터 사실상. 우리 이제 태민 선생님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데 태민 선생님 그 주식 자산 궁금하시죠? 오셔갖고 질문해 보세요. 지금 밝히긴 그렇고 DBI텍도 물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SK 하이닉스 물량이 굉장히 많으시고 두 종목 합쳐갖고 전체 비중이 한 6, 70%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안 되는데 어제도 누가 질문 한번 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DBI텍 하이닉스 비중이 높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가 또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그나마 방어됐고 위메이드도 이제 변동폭이 다소 누그러들었어요. 비중 조절 좀 해주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그 우리 VIP 회원님께 말씀드렸지만. DBI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적 수급이 지금 뭐 또다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 엄청난 누적 수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범위 부분을 지금 그 11월 이후에 DBI텍의 매수 평균 단가가 6만 원 후반을 훌쩍 넘어 7만 원 수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와, 21% 수익 났어요. 차익 실현했습니다. 아까 밀릴 때. 내년에 만기시고 내년 8월에 만기시고 이번에 강연에 오시죠. 문나님 이번에 또 강연에 오시죠. 5월 23일 만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위메이드부터 해서 DB, DB 만능 IT 가자부터 해서 쭉쭉 DB 가나요? 오랜 기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제 탄력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DBI텍 같은 경우는 이제 8인치 웨이퍼 라인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사실은 고마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어. 원래 이제 12인치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8인치를 생산 라인을 지금 새롭게 만들지를 않아요. 못해요. 그 세계 시장에서 8인치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시장의 6위. 점유율은 뭐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만 내년에 순이익 예상치 3,500억. 지금 시가총액 3,000억 딱 넘기죠. 4,440만 주짜리입니다. 4,439만 주, 4,440만 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 뭐 6만 4천 원일 때 기준에서 2조 8천억이었지만 지금 3조를 훌쩍 넘겨요. PER이 지금 한 10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기준으로. 결론은 현재 DBI텍의 경우 PER로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는 거다. 6만 8천 원에도 7만 원에도 계속 오늘도 7만 원 기준에 편입 기준을 잡았어요. 또 고점에서 또 잡고 결과적으로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래서 장중에 이제 이렇게 뭐 주가가 막 6만 7천 원까지 8.8% 말도 안 되게 또 6% 8%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럴 때 창고 동향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드린 것만큼의 기준을 잡아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뭐 누적 수급 범위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 움직임 긍정적이었고요. 월봉, 일주월봉 다 이렇게 설정해서 잡아드리고 있고. 하락 장악형에 대한 우려는 갖지 마시고 이제 돌려줄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락 장악형의 기준은 뭐예요? 누군가가 주력이 두들겨 팼겠구나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적 수급 보니까 손바뀜이고 주력에서는 물량이 나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편입을 단행한. 그래서 12월 1일 기준에서 이 뭐 전략 기준에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라든가 요 12월 1일 기준입니다. 요 기준을 설정을 다 해드렸는데 지금 기준에서 이제 다시금 그러니까 12월 1일 이후에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금 그 10% 이상의 지금 매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지금 이날 12월 1일 기준에 400만 주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50에서 100% 매집 평균 단가예요.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2일 거 기준에서도 69,300원이에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7만 원 수준까지 평균 단가가 상향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 기준에서의 흐름 범위이고 이것도 지금 뭐 오늘 방송 원고로 넣어달라고 아마 DBI 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건 윤정두가 정신을 하여간 바짝 차려야 돼요. 방송 원고를 4명이서 작업을 하면서 4명이죠. 디자인하는 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4분이서 작업을 하면서 다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업무를 과중하게 줬던가. 그죠? DBI텍의 흐름은 누적적인 수급 장중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동성의 기준이 누적적인 수급과 업황에 연동이 돼 있다. 시간에서 이제 강세를 뗐는데 실적 범위의 기준이에요. 고정거래처의 기준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모멘텀으로 개장 초부터 거래를 실어줄런지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봅니다. 내일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오면 분명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앞장서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또 JP모건 창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높이고요. 만약에 이제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면은 추세적인 전략 기준 또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다만 오버슈팅 자락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오버슈팅은 15% 수준까지 확장을 해놓습니다. 10%가 아니라 15%까지 변동이 나올 때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12월 3일까지 700만 주 수준의 매집이 있었고 창고 동량이 뭐 저렇게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방송 중이니까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략 기준점. 오늘 이제 반도체 공급 계약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도 19,300원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19,950원에도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서 이제 25,500원, 장중 기준에 26,600원까지 갔었나요? 네. 내일 기준에서는 최근 52주 고가 29,50원, 900원 이 라인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만에 하나 뭐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준점에 상승 형태 확인형, 응? 상승 형태 확인형.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뻗어 올라가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거래량 이제 막 터져 있죠. 이제 시작이고 이 거래량이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시간에서 추가 강세 거래대금 실리면서 형성이 됐다. 여기까지.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영상 부분은 시황 부분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렸던 시황. 그 시황을 한번 들어보시고 야 대박이구나. 시황 하나 제대로 읽는다는 게 2,800 초반에서 투매 안 하고 주력주 안 버리고 주력주 가져가고 이 3,000포인트에서 웃을 수 있고 이게 다가 아니죠. 이번 주 기준에 3,100.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 웃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3,100. 이번 달에 3,300을 돌파하는 거를 그거를 호텔 강연에서 같이 보시면서 잡아내십시오. 당장 수요일 날 개장 또 목요일 날 개장 시작하자마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시작하자마자 그날이 행복해야 돼요. 새벽 시간에 녹화방송 보신 분들도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전화 안 받으면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